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3회에서 4회까지. 네, 첫 번째 테마 영상입니다. 이번 테마는요, 장르가 사이코인 명품 드라마. 장르가 사이코인 명품 드라마입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드라마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저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이 드라마를 요즘에 살짝 꽂힌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장르 면에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한번 장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제가 이 드라마를 명품 드라마라고 생각하는 이유 간단하게 남겨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 드라마는 도대체 장르가 뭐야? 라고 물을 때 뭐라고 하나로 대답하기 어려운 묘한 구석이 있는 드라마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먼저 코미디 아니면 로맨틱 코미디 장면들이 있습니다. 가령 생각나는 게 저 고문영이 강태한테 그러죠.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던데 왜 가? 뭐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장면이 있죠. 마치 그 예전에 엽기적인 그녀 그런 것을 새로운 버전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 같기도 하고. 자, 두 번째로는요. 조금 오버일 수도 있지만 성인 에로물 같은 장면도 있습니다. 조금 우스꽝스럽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탈의실에서 문영이 상체를 노출한 그 강태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 나타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는데 나랑 같이 잘래? 뭐 이런 멘트를 이렇게, 물론 사이코니까 그런 멘트를 하는 거겠지만 그런 희한한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뭐 탈의실 장면 같은 그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 고문형 자리에 어, 개그우먼 장도연이 만약에 있었으면 어떤 모습으로 됐을까, 뭐 이런 순간적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참 재밌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희한한 생각도 들던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러 스릴러 같은 장면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죠. 숲속에 있는 자기의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무섭지도 않나 봐요. 그리고 천정에 이제 자기 어머니의 모습인지 악녀의 모습인지 마녀의 모습인지 서로 어, 천정에서 내려다보면 그런 어슬어슬한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악몽을 꾸는 그런 장면. 또 하나 재밌게 본 장면이, 또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호러 같으면서도 웃긴 어떤 장면이면 한밤중에 이제 산길에서 고라니하고 마주쳤는데 문영이 어떻게 하느냐, 쌍욕에다가 삐리리 삐리리 쌍욕에다가 고라니 울음소리를 따라서 울음소리를 탁 내는 아주 엽기적인 그런 장면 있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좀 무서운 그런 장면, 정신이 확 깨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참 쇼킹한 아주 대단한 또라이가 새로 또 나타났구나. 엄청난 사이코 캐릭터가 나타났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다가, 야, 저 고문양 대단하네. 보통 여자들 같으면 저럴 때 무서워서 고개도 못 들 텐데. 그런데 무서워하면서도 고개를 들고 고라니하고 그렇게 어, 울음소리 싸움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고문양 독종이네.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어, 배우가 참 연기를 잘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예, 여러 가지로 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로는 이게 보통 흔히 말하는 성인 잔혹 동화 또는 뭐 애니메이션 드라마 뭐 이런 장면들을 그 사이사이에 꽤 보이죠. 드라마가 맨 처음 1회 도입했을 때 맨 처음 도입부에 나온 내용하고, 특히 이번에 3, 4회에서는 좀비 아이라는 그 동화 애니메이션, 이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예,
드라마의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미스테리 드라마 아니면 추리 드라마 같은 장면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아이와 함께 죽으려고 했던 어떤 아빠 있지 않습니까? 낭독회에 나왔던 낭독회를 방해했던 그 아빠. 그런데 그 아빠가 결국은 혼자 죽은 채로 발견되죠. 누가 죽었을까? 아니면 어떻게 죽었을까? 뭐 이런 미스테리가 남아있는데 그닥 거기에 집중을 안 하면서 쑥 지나갑니다. 보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찝찝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에 잠기게 되죠. 또 한 장면은 이제 고문영입니다. 고문영의 어머니. 고문영의 어머니는 정말 죽었을까? 혹시 어딘가에 살아있진 않을까? 또 죽었다면 누가 죽였을까? 뭐 이런 내용들. 또 고문영의 아버지. 고문영만 보면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하는 저 이유는 뭘까? 저런 미스테리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고요. 강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태의 어머니도 죽었는데 그 죽은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강태의 형 상태죠. 상태는 나비가 죽였다.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하면 나비가 자기도 죽이겠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나비를 무서워해서 1년에 한 번씩 나비가 나타날 쯤 되면은 이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뭔가 많은 미스테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누가 죽였을까? 강태의 어머니는 누가 죽였을까? 어떻게 보면 그 나비는 또 누굴까? 상태일까? 아니면 뜻밖에도 문영의 어머니일까? 아니면 병원에 있는 어떤 뜻밖의 어떤 인물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드라마는 거기에 그닥 집중을 하지 않고 쑥 지나갑니다. 묘하게. 자, 여섯 번째는 그렇다면 이게 메디컬 드라마냐? 메디컬 드라마일 가능성이 가장 많죠, 사실은. 사이코에 관련된 드라마니까. 그런데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묘한 부분은 문영이 괜찮은 병원에서 문학 수업을 하죠. 글쓰기, 동화 수업. 네, 동화를 읽어주고 얘기하는 문학 수업을 합니다. 사이코인 문영이 사이코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드라마 속에서 의사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질 않아요. 메디컬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아주 묘한 구석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장면은 문영과 강태가 이렇게 처음에는 문영은 사이코, 강태는 멀쩡한 보호사. 그래서 문영이 사이코라도 괜찮아 하면서 강태가 보호해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변화를 주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보면 볼수록 오히려 강태의 억눌린 부분, 아픔 이런 것들을 문영이 느끼게 깨닫게 말해주고 이 소극적인 강태를 점점 이렇게 자극을 해서 극복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로 수시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인상적인 게 이번에는 그 좀비 아이라는 그 동화가 있었잖아요. 그 동화에 나온 내용이 어떻게 보면 문영의 내용도 되고 어떻게 보면 강태의 내용도 된다. 식욕만 남아있는 좀비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숨겨서 키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몸뚱이만 남은 팔다리 다 떼주고 몸뚱이 마지막으로 내어주는 자기 엄마를 안으면서 엄마의 따뜻한 엄마의 온기, 엄마는 따뜻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 저는 그 동화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원래는 식욕만 남은 좀비가 아니었다는 거죠. 잘못 판단하고 외국에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좀비처럼 키워버렸다. 그렇게 저는 그 동화를 이해를 했습니다. 문영과 강태도 어떻게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문영은 사이코, 강태는 어쩌고 이렇게 바라볼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그 마치 동화하고 비슷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형적인 또 메디컬 드라마는 아닌 거죠.
어, 문영은 강태를 안전핀으로, 또 강태는 문영을 자기를 깨닫게 하고 자기가 억눌린 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어떤 자극제로서 서로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극복하는 그런 모양의 내용이 앞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독특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드라마를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빠르게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하나의 그 맛이 일품인 최고급 뷔페에서 식사를 하는 기분입니다. 비유를 한다면. 그리고 음식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도 참 멋지고 또 음악도 멋지고 그런 장면에서 아주 운치 있게 식사를 하는 그런 느낌. 하나하나의 장르, 많은 장르들이 섞인 듯한데 그 장르들이 장면이 정말 멋지게 잘 조화를 이룬 그런 드라마라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는 중에도 엄청나게 몰입이 됩니다. 그런데 보고 난 후에도 아주 짙은 여운이 오래가는 드라마라서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번 3회 4회에서 강태가 그 조증, 또 노출증이 있는 국회의원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앞에서 선거 그 유세 무대에서 막 노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강태가 고문영한테 그러죠. 나도 그냥 너랑 놀까? 놀아버릴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장면 같은데 그런 장면을 탁 듣고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저절로 생각에 잠기게 되는, 뭔가 손에 꽉 바로 잡히는 거, 쥐어지는 건 아닌데 자꾸 무언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여운이 아주 오래 갑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아주 다양하게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 드라마입니다. 똑같은 장면에 대해서 얘는 사이코야, 완전 사이코야, 얘는 또라이야 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보고 있는,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나에게도 저런 장면, 저런 모습은 있지 않나? 나에게도 저런 상처 같은 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스펙트럼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멋진 드라마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보면 볼수록 배우들의 연기가 아주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보면 볼수록 자꾸 들어요. 그리고 연출도 기가 막히게 잘 연출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연출이 아주 잘 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고 있으면 분위기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때로는 아주 밝고 아름답고 화사하고 그러다가도 때로는 아주 어둡고 음침하고 추적추적하고, 그런데 또 때로는 아주 몽환적으로 뭔가 야릇한 그 드라마 속의 여러 장면들이 아주 다양한 분위기가 드라마 속에서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그 아주 다양한 분위기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아주 멋진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가 길었네요. 장르가 사이코인 명품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